많이 받지 않고 저는 이렇게 평생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물론 그 10년 이상 된 가게는 2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다른 가게들은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가게보다 월세를 굉장히 조금밖에 안 받는데도요, 나가서 안 들어와. 공실이 6개월 이상 생길 때도 있고요, 1년 이상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애터미 안 하고 저 건물만 가지고 시스템 소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 신랑을 박박 긁었을 거예요. 돈 별로 안 들어오고 지금 공실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희 남편 구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건물을 사기 위해 저는 많은 몇 년간 모은 돈을 가지고 건물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세를 매달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이 완벽한 시스템 소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어딜 들어가든. 그런데 판단은 좀 잘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시스템 네, 8월 28일, 8월 달의 마지막 라방데이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박승훈 국장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방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운제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야!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은 제가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터미 사업의 다인 것 같습니다. 김중희 선생님,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애터미 사업의 전부인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전과 회원가입, 그리고 매출과 소통. 이 네 가지만 완벽하다면, 성공 못하면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씩 우리 이야기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당혹스럽죠. 이거 보면. 무슨 시작과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직급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 하고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씩 풀어나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급 도전을 하지 않거나 직급 유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여나 도전한다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 도전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어쩌지? 그러면 내 스폰서도 뭔가 힘들 것 같고, 내 위에 스폰서도 힘들 것 같고, 나는 뭔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성공이 확실할 때 무조건 나는 100% 직급 이 도전을 하거나 유지를 했을 때 무조건 오케이가 될 때만 도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언제 될까요, 그게? 없습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져야 돼. 아니, 난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부족해. 스폰서가, 아니, 너 이제 됐어. 이제 하면 돼. 이러면, 아니요. 저는 아직 부족해. 준비해야 돼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도전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도전 이꼴은 성장입니다. 도전은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요. 성공이냐 성장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도전을 했을 때 세일즈 마스터 이번에 도전하겠습니다 해서 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그 기간 동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노력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소비자들에게서 주문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을 회원가입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전 레벨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난 성장이 아니라 실패야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안주하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주하고 있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는. 왜냐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달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탈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밑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이 매달 탈퇴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내 거는 계속 유지되겠지. 아니요. 계속 탈퇴되는 인원수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내가 도전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늘어나는 숫자보다 탈퇴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달 나의 회원수를 하부 회원수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체크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7월부터 2024년 7월부터 매달 7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제 홈페이지에서 제 마이오피스를 들어가서 전체 제 파트너 그리고 좌측 파트너 우측 파트너 회원수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놔요. 내가 저번 달보다 몇 명 늘었지? 어쩔 때는 늘어는 있는데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이 더 줄어들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쪽 라인에 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정체되는 게 아니라 후퇴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전하지 않는 거는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진정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계속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수당 받는 걸로 만족해가 아니라 그게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세 달에 한 번이 되고 네 달에 한 번 후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있어요. 내 명목 지금은 세일즈 마스터야.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유지를 하지 않아요. 어떨까요? 그분이 세일즈 마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1년 동안 직급 유지하지 않는 파트너랑 새롭게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는 신규 파트너 둘 중에 어떤 사람과 다음을 기약할까요? 새롭게 들어온 파트너랑 다음을 기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는 제가 제대로 알려주고 복제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1년 동안 안 한 사람들은 이미 나쁜 복제가 다 돼 있어요. 내 몸은 이미 이 도전하지 않음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도전이 남일 같아요. 도전하자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편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신규 사업자들은 몰라요, 뭘. 그러니까 도전하자 이러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게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첫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한 후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랑 신규 사업자 둘 중에 누구와 다음을 기약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다음 신규 사업자와 기약합니다. 그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달성 후에 1년 동안 쉬고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버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혹시나 이걸 듣고 오케이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 달성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오케이 너 버렸어. 이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면서 그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도전에 대한 의식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은 이미 단단히 박힌 돌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소통을 하고 그 밑에를 잡고 제가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세일즈 마스터를 12번 해야죠. 세일즈 마스터를 12번, 24번 기회 중에 12번을 달성했을 때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는 핀을 받습니다. 그 말은 즉슨 꾸준하게 그 직급의 도전 혹은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하는 버릇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딱 끝내고 나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와, 이 어려운 길을 내가 마무리했다. 한 타임은 쉬어도 되겠지. 세미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반기에 저는 다시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난 12번에 다 끝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 반기를 맞이했어요. 세미 세일즈로 마무리했어요. 세 번째가 됐을 때는 진짜 이제는 내 파트너들도 오래 쉬었고 나도 오래 쉬었고 다시 오토 세일즈가 되겠지 했는데 세미 세일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미 세일즈가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스폰서님께서 전화가 오시죠.
승훈아, 너 3번 연속 세미 세이즈를 했더라. 그거 버려된다. 이제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맞네. 내가 세미 세이즈 이상 넘어가면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이즈 마스터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세미 세이즈 이상은 됐네. 오토 세이즈 끝나고 나니까 오토 세미 세이즈는 되네 하면서 제가 안주하고 있고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스텝을 안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안 된다. 나 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세이즈 마스터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게 무서운 게 0리더스가 안 됐어요. 단 70만 원 차이로 0리더스가 안 됐어요. 그 세미 세이즈 3번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세일즈 마스터를 했다면 매출은 더 상승하고 제가 영리더스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단돈 70만 원으로 인해서 영리더스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영리더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영리더스 직급 수당은 포함 안 되나요? 네, 그거는 직급 수당이 아니라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안주하고 있었을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도전을 하지 않는 나를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꾸준한 직급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통이 없어집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스폰서님이고 파트너님들이고 가장 많이 소통을 할 때가 언제냐면 직급 도전하고 있을 때예요. 그거를 계획하고 도전에 뛸 때 내 스폰서랑 거의 뭐 하루에 2~3통씩 전화를 합니다. 내 파트너가 전화 안 오면 불안해서 제가 전화합니다. 뭐 괜찮냐? 어떻게 되고 있냐? 내 파트너도 계속 전화 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터키에서 제가 샤르노즈 마스터 직급을 도전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터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안준현 본부장님 전화 오시더라고요. 네 전화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잘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 정도로 소통이 늘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도전의 결단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소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더 많은 소통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소통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내 손해일까요? 아니면 스폰서의 손해일까요? 아니면 도전하지 않고 있는 나의 손해일까요? 100% 나의 손해입니다. 스폰서와의 소통이 줄어들면 그거는 즉슨 나의 손해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원가입입니다. 이 우리의 구조죠. 두 줄, 바이러니 구조. 이 두 줄은 누구의 줄인가요? 나의 줄입니다. 이게 이 줄 중에 하나는 제 스폰서의 줄이고요. 이 줄 중에 하나는 나의 줄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날로 먹겠다는 사람이고 스폰서님이 더 많이 내려가고 있고 더 열심히 한 줄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두 줄은 나의 줄입니다.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위 직급자가 되고 리더들이 되고 하다 보면 두 줄이 아닌 6줄, 12줄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요즘에는 저도 6줄이라는 의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두 줄만 하면 되지. 아니 솔직히 두 줄도 버겁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줄도 버겁지 해서 두 줄만 하면 되지 해서 지금은 6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진짜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나중 되면 여러분들도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은 6줄이고 12줄이고 다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단 두 줄만 기억하세요. 이 두 줄을 내가 붙잡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이거예요. 회원수가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저희 터키 파트너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파트너들이 되게 많아요. 빵빵빵빵빵빵빵인데 다 빵집인데 회원가입하고 아무도 안 사고 있는데 왜 회원을 늘리냐. 차라리 이런 쓸모없는 회원가입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들 나는 소통해서 회원가입 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 이민재 부장님 목이 메셔가지고 이요 라고 하시는데 목이 멜 정도로 이게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빵빵빵빵빵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튀르키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 사업뿐 아니라 애터미 국내 파트너들 중에서 우리 최근에 많은 국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1년 전에 100만 갑을 했던 곳에서 이제야 주문이 왔습니다. 1년이나 지나서야. 6개월 전에 제가 갔던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회원가입을 6개월, 7개월 전에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나 사고 싶은데 아이디 비밀번호 다시 알려줘. 기억이 안 나. 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저는 잊고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요. 나 옛날에 회원가입했었는데 지금 뭐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제품을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알려주겠죠. 이게 바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언제 어디에서 갑작스러운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파트너나 누구나 회원수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다 에이전트를 만들어줘요. 왜냐면 저희는 밑불을 지펴야 되고 계속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30만 채우면 그 밑에 파트너, 30만 그 밑에 파트너, 그 밑에 파트너. 어떤 파트너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요. 나 물건 살 건데 내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줘. 너 어떤 거 살 거야? 나 이거 살 거야. 하니까 30만 PB가 넘어요. 야, 그러면 네 가족의 이름으로 네 우측에 회원가입 다시 해서 하면 너한테 바로 수당이 나와. 그렇게 해서 수당 받더니 애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이 회원가입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간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보고 나서 오케이, 저것만 하면 무조건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내 좌측의 회원이 1000명이고 우측의 회원이 1000명이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평균 30만 PB씩 올라옵니다. 평균적으로 1평균이 30만 PB가 올라와요. 그러면 뇌 좌측에 2,500명이고 우측에 2,500명이다. 1평균이 약 70만 PB 정도가 올라옵니다. 내 좌측에 5,000명이고 우측에 5,000명이다. 회원수가. 그러면 평균 매출이 150만 PB씩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좌우에 1,000명씩 있는데 그 정도 안 올라오는데? 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 이 회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치가 정확해집니다. 1,000명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2,500명쯤 되면 얼추 맞아지고 5,000명쯤 되면 더 맞아지고 그 이상이 되면 더 맞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목표로 잡아야 되냐? 1,000명? 어떻게? 아니요. 1,000명을 목표로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500명이라도 목표를 잡아보세요. 500명, 500명 되면 난 이틀에 한 번꼴로 대략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쪽 보니까 몇 명씩 부족하네. 내가 더 뛰어서 500명, 500명을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러고 나서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따지는 거 받아줄게요. 제가 대화를 해드릴게요. 근데 내 위에 스폰서 아이디 들어가가지고 확인했는데 이 1,000인데 이 수당 안 맞다. 이 말은 안 듣습니다. 본인의 인원수를, 하부 인원수를 맞춰놓고 오세요. 이 상관관계가 틀리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저도 안준영 본부장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조수구 국장님을 빗대서 이야기하셨고요. 안준영 본부장님 빗대고 그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의 인원수를, 회원수를 빗대어서 했더니 거의 정확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해요. 지금 저는 좌우 1,000명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한쪽은 지금 1,000명이 넘어가 있어요. 그럼 반대쪽을 1,000명을 만드는 게 제 목표겠죠, 당연히. 그렇게 계속해서 회원수를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회원수를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핑계를 대요. 일단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부에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 파트너들을 쪼우기 시작합니다. 야, 매출이 왜 안 뜨냐? 요즘 밑에서 새로 사는 신규 사업자들이 없다. 네 밑에 파트너들 쪼아라. 더 가입시켜라. 더 쪼아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망쳐져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인간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정말 임피리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애터미 사업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두 줄 쭉 내려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파트너들과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임페리얼이라는 직급까지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라도 내가 내 스폰서에게 악감정이 있다. 그러면 똑똑한 파트너들은 악랄하고 똑똑한 파트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고 봐라. 네 크라운 갈 때. 두고 봐라. 네 로얄 갈 때. 오케이. 네 다이아 간다고? 내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갈게? 세주 갈게? 네 도움 받아서. 네 샤론 간다고? 오케이. 내 다이아까지는 가줄게. 네 스타 간다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빠진다. 네 한번 망해봐라. 스타 한번 무너져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다 선한 분들밖에 없고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시겠지만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정말로 악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패하는 한 내 저 사람도 실패하게 만들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당신 1,000만 원 받으실래요? 대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경멸하고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1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1억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받을래요. 이걸 해요. 진짜 해요. 그 사람이 1억을 받는다고 내가 1,000만 원 받는데 저 그냥 안 받을래요.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이게 인간관계가 틀어진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망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회원가입은 일의 증거이고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 회원가입이 없다면 일이 시작되지 않고 성장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저도 그 핑계를 진짜 많이 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핑계 안 되겠습니까? 열정국장 박국장도 핑계를 댑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백만갑 나가기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티르키에 제가 사업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플이 바뀌면서 문자 인증 한국처럼 문자 인증이 도입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또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죠. 니 요즘 회원가입 몇 명 시키노? 어떻게 되고 있노? 본부장님 안 됩니다 요즘에. 너무 광고 돌려도 인원도 안 들어오고 회원가입 시키려고 해도 이게 이 문자 인증 때문에 너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옛날이랑 다릅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하니까 본부장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안 하는 거다. 이 핑계는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나한테만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핑계대고 나는 그거에 납득하고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이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딱 이야기하신 후에 제가 매일의 목표를 설정했어요. 하루에 한 명씩 무조건 회원가입 시키자. 이 목표를 가지고 8월 11일부터 18일, 28일까지 총 18일 동안 제가 15명을 가입시켰어요. 하루에 한 명을 목표를 잡았더니 매일매일 가입을 못 시킬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3명을 가입시키고 한 3일 동안은 회원가입을 못 시키기도 하고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달려들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카톡 보내놓고서는 인스타 DM 보내고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답장이 없어요. 일십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읽어보셨나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구글 폼 양식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랑 메시지로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갑니다. 그럼 저희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 바로 영상통화 겁니다. 당신은 히잡을 쓰셨나요? 물어보고 저는 히잡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동영상 영상통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벤 쿠렐린, 벤 훈, 메라바, 메시지 루트펜 끊어요. 그리고 다시 메시지로 연락을 해요. 나는 진짜 한국인이고 너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해줄 수 있어.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8일 동안 18명 다 가입시켰으면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목표를 잡았더니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비슷하게 언저리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딱 한 명씩만 가입시켜보자라고 했으면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까요? 한 달에 한 2명, 한 명 내지는 2명 가입시켰을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하루에 2명씩 가입시키잖아요. 목표를 잡았어야.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 파트너들한테 당당해져요. 밑에서 신규 가입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 밑에 파트너들한테 당당해진다라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밑에 한 줄에 회원가입이 안 되고 있으면 내 스폰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 내 스폰서 놀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아니요, 당신도 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내 스폰서, 내 파트너 탓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줄 다 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회원가입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내 소실적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실적에 더 많은 관심을 쏟지만 대실적에도 끊임없이 비율을 7대 3이나 8대 2여도 좋으니 계속해서 대실적 소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줄 다 내 거니까. 이게 명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파트너가 회원가입 시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몇 명을 회원가입 시켰나요? 네, 알겠습니다. 회원가입을 꾸준하게 시켜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100만 값을 나가는 거. 아니면 우리 온라인 튀르키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인스타로 더 열심히. 저는 처음에 광고를 잘못 돌려서 한 달 동안 광고가 안 돌아갔어요. 광고가 아예 안 돌아갔어요. 광고가 돌아갔는데 저에게 아무도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한 명 내지는 2명씩을 가입시켰어요. 어떻게 가입시켰을까요? 온라인 100만 값을 했습니다. 저한테 팔로우를 누르는 사람한테 다 제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요. 하루에 10명이 팔로우를 저를 누른다. 10명한테 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열정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다시금 그 열정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온라인 100만 값을 해야겠다. 나를 팔로우 누른 사람한테 다 연락을 해야겠다. 10명이면 1명은 가입합니다. 소통하면. 10명한테 연락하면 5명은 답변 오고요. 1명은 가입합니다. 그런 100만 값을 해야 돼요. 나가서 만나야 돼요. 아니면 예전에 100만 값 했던 가게들이라도 찾아가야 돼요. 다시. 그런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만 회원가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매출 부분인데요. 나는 애터미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사업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사업가입니까? 나머진 김중사님 빼고 나머진 다 소비자입니까? 우린 다 사업가죠. 사업가의 저는 기준이 뭐냐면 주급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급은 받자. 이런 목표가 돼야 돼요. 회사를 다니면 일을 하는 직장인은 뭐죠? 월급을 받죠. 그거는 왜냐면 회사에서 주급을 안 주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주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급은 매일매일 단돈 6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받아야 사업자라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없다? 이게 튀르키예어입니다. 사데제 소비자. 사데제는 오직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조건 오직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매출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는 돈 벌려고 애터미 합니다. 정확하게 돈 벌려고 애터미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나는 돈 벌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애터미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선 사업가가 될 거다. 나는 애터미에서 번 돈 모두를 다 쓰고 여기서 그냥 나는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다. 나는 애터미에서 돈 안 벌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비자로 남아 있으면 돼요. 근데 나는 애터미로 돈을 벌고 싶다. 그게 단돈 6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나는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매일매일 매출 올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조금 집중했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매일매일 매출 올리기. 그래서 제가 처음 세일즈 마스터를 딱 달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딱 하나, 단 하루도 영영이 뜨지 않게 하자. 내 좌우에서.
영영이 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저는 제가 샀어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영영은 없어야 된다. 그 200pb짜리 쿨캔디라도 샀어요. 그렇게라도 채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니까 나가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여러 소비자와 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급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업자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누가 있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한 분이 세일즈 마스터 끝나면 매출 빵빵 뜬다라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겁을 줬었어요. 그 어떤 한 명이 니 도전해봐라. 세일즈 마스터 끝나제 빵빵 뜬다. 오히려 다 떠나간다. 니 진짜 빵빵 뜬다. 어떡할 건데? 나는 그랬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매출을 영영은 만들지 말자. 미친 듯이 하자 했더니 자연스럽게 저는 세일즈 마스터 이후에도 주급이 한 번도 놓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급 받다가 한 번씩은 한 주에 2번 수당이 나와요. 그러면 불안해요. 다음 주에 수당이 안 나올까 봐. 왜냐면 나는 정기적으로 주급을 받는 사람인데 한 주에 갑자기 2번 나오면 나 이제 조금 캐파가 커졌나?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이번 주 2번 받으면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걱정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 매출을 영향을 만들지 말자고 목표를 잡고 뛰니까 주급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주급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세미 세일즈 이상의 급여가 나오고 세일즈 마스터를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캐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려고 도전했을 때 제 멤버십이랑 제 매출은 얼마나 넘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급받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딱 각이 나오잖아요. 반기에 소실적에서 70만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민재 국장님이 저한테 너는 70만 달이네? 제가 그래서 저 78만 소실적 PB인데요 라고 하니까 일자리 떼라. 반올림하지 마라. 떼라. 내립니다. 이러면서 닌 70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70만이면 세일즈 해라. 왜 못하는데 70만이면 세일즈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도전했습니다. 70만에서부터 세일즈를 도전했어요. 계속해서 세일즈가 되더라고요. 안 쉬고. 그렇게 해서 3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9월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오토 세일즈를. 자연스럽게 이런 매출에 대한 목표를 자꾸 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업자가 아닙니다. 매출 없는 미팅은 잘못된 미팅이다. 라고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터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도 간과한 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된다. 그러면 사진 찍기 좋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알려놓으면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뭔가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매출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게 되게 제가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한국 사업자를 만났고 애터미를 소개받았고 제품에 대해 좋은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미팅은 뭔가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러 가고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매출이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일어나야 그 미팅이 의미 있는 미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미팅에서 뭔가가 내가 빠뜨리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가서 그냥 노가리 까다가 온다라고 하죠. 아니면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거나 그 자리가. 아니면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친구가. 애터미를 해가지고 친구가 돼가고 있어요. 사업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성공의 수치입니다. 수치스럽다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이 가늠할 수 있는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예요. 매출은 우리 사업의 온도계가 됩니다.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뜨거워지고 입꼬리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매출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민해져 있어요. 굉장히 극도로 예민합니다. 내 스폰서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내 스폰서의 매출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민해져 있다. 근데 그게 웃기게도 나도 내 파트너한테 그대로 가요. 내 매출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내 파트너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아, 얘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나요, 막. 그러면 옛날에는
좋은 말로 하던 게 이제는 조금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니 할 거면 나가라 그냥.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 더 추가해볼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대화 자체의 질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리셔야 됩니다.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통의 시작은 파트너가 먼저 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먼저 소통을 해야 돼요, 스폰서한테. 보통 약 20명의 리더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 하부에 한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소통해야 될 리더가 2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폰서가 매일매일 20명한테 다 연락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 2, 3일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쉽지가 않아집니다. 내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한테 소통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일을 안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잘 지내죠?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우리 뭐 식사하셨어요? 그럼 우리 조폭도 아니고 왜 맨날 식사를 물어봅니까? 식사하셨어요라는 질문도 한두 번이지. 근데 소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스폰서한테 연락하면 내가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소통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라고요? 직급 도전할 때. 왜냐면 직급 도전할 때는 미친 듯이 일 안 하거든요.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스폰서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혹은 스폰서님 제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갈 건데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질문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혹은 스폰서님 제가 이번에 파트너들이랑 이런 소통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등등 일을 하다 보면 소통할 게 천지백갈입니다. 저도 맨날 우리 스폰서님들 붙잡아 놓고 매일 물어봐요. 스폰서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질 높은 소통만이 소통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것도 정말 내가 모르는 것도 스폰서님 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수당이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만 원도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화가 오가야 돼요. 스폰서님 제가 오늘 뭘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가야 되는데 연락을 못 해요. 오늘 연락이 없는데 스폰서한테 뭐라 해야 되노? 뭐라 연락해야 되노? 스폰서님 식사하셨어요? 예, 무슨 사장님 저 밥 먹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끝입니다. 이런 소통은 우리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진짜 성공을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통을 해야 돼요. 일에 대한 소통들.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도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왜요? 맨날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듣고 하는 대로 수동적인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더더욱?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통하다 보면 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사람한테 나라면 이런 질문을 할 건데 내 스폰서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해요. 답이 틀려요. 그러면 스폰서님 근데 이런 질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가 일을 하다 보면 오가게 돼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상담할 때 스폰서님들이 얘기했을 때 스폰서님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되려 질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스폰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스폰서님 뭐라고 할까요? 니 쓰잘데기 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소통하는 스폰서 없습니다. 네 방법도 맞는 것 같다. 우선은 이것도 해봐. 아니면 이것도 해봐. 혹은 더 나은 방법이 뭐 있지?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면 할수록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처음에야 당연히 수동적이겠죠. 모르니까 수동적인데 점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돼요. 내 몸속에도, 내 머릿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쌓이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소통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 경험의 그 노하우를 쌓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도전, 회원가입, 매출, 소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 세 개가 안 돼요. 하나만 빠져도 다 상관관계가 있게 이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빠져 있나요?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내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업에는 뭐가 빠져 있지? 그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빠져 있는 게 있다. 스폰서와 소통해야죠. 스폰서와 소통해야죠. 스폰서님, 제가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 소통에서 빠진 걸 채우다 보면 회원가율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도전을 하게 되고 이게 단 하나도 굴레가 계속 굴러갑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일을 하다 앞에 길이 안 보인대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척해야 될까요? 소통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하면 된대요. 왜냐면 그냥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내가 간 그 길을 길이라고 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길만 찾고 있어요. 계속 찾고 있어요. 어딨지? 그 길 어딨지? 어딨지? 그러다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간 길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들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 나한테 콕 집어하는 얘기 같다. 아니요, 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부족한 거를 제 스스로 되뇌이면서 적은 거예요. 사업 설명을 준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공지할 게 있습니다. A케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A케어가 우리 애터미에서 새롭게 만든 어플이자 건강관리, 추적관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저 건강관리 추적 시스템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사업자 미팅 때 정말 그거에 대한 전문가스럽게까지 강의를 할 수 있는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월요 사업자 미팅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필히 참여하셔서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A케어 어플 안에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먼저 오프라인 회원들과 함께 더욱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A케어 어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어 혹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A케어, ACARE를 검색하시면 애터미 A케어라고 뜹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내 남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 애터미 회원만 가입되냐? 아니요. 애터미 회원 옆에 일반 회원이라고 있어요. 일반 회원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A케어를 깔았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들어가도 내 거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하노? 근데 알고 봤더니 일반 회원도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안에서 나의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내에 어디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건강 나이가 나옵니다. 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제 건강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3살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건강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그 기록을 토대로 했던, 한마디로 약 2년 전 제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지금은 더 어릴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거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어플의 밑에 보면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챌린지에 들어가시면 팀 FC 시스템 출석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팀방에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면 인증하기라고 있죠. 들어오시면 두 번째 사진에 비밀번호는 저입니다. 저희가 천사거든요. 마음이 천사라 가지고 천사입니다.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천사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 팀 FC 시스템 출석 챌린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 28일을 일단은 기준으로 잡아서 인증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4주가량인데요. 밑에 보면 인증하기가 있어요.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사진처럼 카드를 터치하여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미팅 참석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증샷 추가하기 라고 뜹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진 불러오기를 하거나 혹은 인증샷 촬영하기를 해서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증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 촬영을 해야 되냐? 제가 예시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지역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인증사진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방데이 혹은 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현장에 없잖아 하면 이렇게 줌에 있는 줌으로 참여한 사진을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센터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우리 팀방에 공유해 드리니까 인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 맨 우측의 사진 보면 제가 A케어 우리 서포터즈 시스템 본사 시스템에 참여해서 인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었죠. 여기에도 우리 또 팀 FC 안에서 김은주 사장님께서 참여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셨을 때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인증이 안 된다. 목요일에 내가 비즈니스 세미나를 갔어도 라방데이에 참여한 사람들이랑 똑같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 메인데이나 원료 이제 사업자 미팅 혹은 뭐 여러 가지 소속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본사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저희 팀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실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 올리고 나서 나 사진 다 올렸네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사진 올리고 나서 밑에 챌린지 인증을 누르셔서 인증 완료, 세 번째 사진 인증 완료까지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서는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팀 FC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계셔서 조금 소홀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센터가 있었다면, 나도 부산에 살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 당연히 센터에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부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챌린지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죠. 북클럽 1기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정말 다양하게 이제 팀 FC에서 다시금 우리 사업자분들을 좀 죽어있던 눈을 감고 계시던 쉬고 계시던 사업자분들을 좀 일으켜서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가장 좀 활발했었던 때가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FC 분위기가 뜨거웠고. 근데 그게 많이 죽어있음을 요즘 느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챌린지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내 일 아니지. 나는 안 해도 되지. 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이게 더욱 활성화가 되고 더욱 하나가 되고 더 재밌게 우리 또 팀 FC에 있는 리더들이 더욱 재밌게 이런 챌린지들이나 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면 괜시리 슬퍼요. 우리 지금 애터미 안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A케어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그 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팀원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더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A케어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소비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완전히 색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승훈 국장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A케어에 들어가 보셔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는 결국 내 사업이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어미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누군가가 먹이를 가져와서 내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넣어준다고 한들 그거를 받아 먹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보시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매출, 회원가입과 소통에다가 추가로 A케어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성공 못하면 진짜 기적입니다. 성공 못하면 진짜 기적입니다. A케어가 정말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패러다임, 정말 이제는 누구도 애터미를 그저 다단계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라고 말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센세이션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기능들을 애터미는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출로, 성공으로 보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를 듣고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찔리셨을 거예요. 찔리면 스폰서와 소통하세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 스폰서와 무조건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한 명 때문에 안 하면 정말로 이런 내용을 듣고 성장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맞네, 저런 게 부족했었네 라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는 조금 이제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인데이든 라방데이든 끝나면 저도 제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후기 남기는 걸 제일 못해요. 근데 그런 후기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규들이나 이 메인데이나 라방데이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팀방에 올라오잖아요. 소감문들이 오늘 내용 뭐 얼마나 좋았길래 저러노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신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잠자고 있는 사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감문을 올려서 함께 동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셨으면 우리 열정국장 박국장에게 좋아요와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운지창으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긴 했지만 사운지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야! 사원제창 시작. 여원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고생하셨습니다.